사랑.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단어죠. 그런데 만약 평생 사랑한 배우자가 마지막 순간 당신이 모르는 낯선 이름을 애틋하게 부른다면? 오늘 우리는 한 노부부의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이 내뱉은 한마디, 미자. 내 사랑 미자. 이 이름은 평화로웠던 부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죠. 아내는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미자는 누구일까요? 숨겨진 과거? 아니면 충격적인 진실? 당신은 이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우리의 삶을 싣고 말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흘러온 강물 같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동반자로 살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공기 같았고 너무나 익숙해서 존재조차 잊고 살았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에도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기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그저 깜빡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또 묻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깜빡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낯선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면서 아내 정숙 씨는 가슴 한편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는 남편 준호 씨의 입에서 미자라는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생 남편에게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50년 동안 남편이 자신 외에 다른 여인의 이름을 애틋하게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질투심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가 평생 숨겨온 미자라는 존재를 마주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누구일까? 남편의 첫사랑? 아니면 결혼 전 만났던 다른 여인? 왜 지금 이토록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걸까? 정숙 씨의 머릿속은 온통 미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흐려져 가는데 그녀의 기억 속에는 미자라는 새로운 그림자가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삶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동시에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정숙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지난 5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위해 미자의 정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자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탐색, 낡은 흔적을 따라. 미자는 누구일까? 정숙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물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기억은 시간의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숙 씨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과 박스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 낡은 엽서들, 젊은 날의 추억이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미자라는 이름이나 낯선 여인의 얼굴이 눈에 띌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꺼낸 이름이니 실제하지 않는 허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의 표정과 목소리에 담긴 애틋함이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오래된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 속에서 나온 건 빛바랜 일기장과 몇 권의 메모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50년 동안 정숙 씨는 남편의 일기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무던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안에도 미자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띄엄띄엄 적혀있는 봉사활동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착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유독 한 곳,
희망고아원이라는 곳에 대한 기록이 많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아원과 미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정숙 씨는 인터넷으로 희망고아원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허탈감에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고아원 출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그곳에 가입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형제를 찾는 글, 은사님을 그리워하는 글, 정숙 씨는 글들을 읽으며 자신과는 다른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혹시 미자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답글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체념하려던 순간 한쪽 구석에 쪽지 알림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쪽지를 클릭하자 짧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김준호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준호, 맞는데. 놀라움에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쪽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희망고아원 출신이라고 소개한 강현수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준호 씨가 고아원에서 김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미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미자의 현재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미자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탐색, 미자의 목소리. 전화 연결음이 들리고 이어서 잠시 후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제가 미자입니다.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하지만 살짝 경계심이 섞인 목소리에 정숙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김준호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정숙 씨의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미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듯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정숙 사모님. 연락드릴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미자는 남편을 선생님이라 불렀고 정숙 씨를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흔히 연인 관계에서 쓰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치매 증상과 함께 미자라는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고 희망고아원에 왔어요.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저는 제 이름이 미자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준호 선생님이 희망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오셨죠. 선생님은 저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셨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항상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선물해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그림을 그리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선생님은 저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미자 그림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셨어요. 제가 그린 그림은 모두 특별한 미자 그림이라고요. 선생님은 저에게 미자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야. 내 그림은 세상의 슬픔을 위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숙 씨의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감동이 뒤섞였습니다. 미자는 시간이 흘러 고아원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며 유학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전시회에는 늘 준호 씨가 선물해 주었던 미자 그림이라는 제목의 작품들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호 씨는 미자의 성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미국으로 떠난 후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 씨가 미자 씨를 사랑했던 건? 미자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마치 자신의 딸처럼요. 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게 미자라는 이름은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죠. 정숙 씨의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르던 미자는 사랑했던 연인이 아니라 마치 딸처럼 아끼고 보살폈던 고아원 아이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남편 준호 씨가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숙 씨는 안도감과 함께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왔던 남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구나.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자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숙 씨의 마음은 한결 평화로워졌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녀는 이제 남편의 중얼거림 속 미자라는 이름의 아픔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봉사활동 기록과 미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지만 정숙 씨는 그저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깊은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자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정숙 씨는 남편이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토록 미자를 찾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미자는 준호 씨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한국에 오면 꼭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미자에게 남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미자는 안타까움에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통화 끝에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준호 씨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두 여인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진 것입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미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찾던 미자 씨랑 통화했어요. 미자 씨가 지금은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됐대요. 다 당신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준호 씨는 모든 것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듯했지만 미자라는 이름과 그림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숙 씨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의 감정은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미자에게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넓은 사랑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아니라 남편의 잊혀지지 않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는 이제 정숙 씨의 마음속에도 소중하게 새겨졌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보살피는 일상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남편의 기억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랑의 숙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또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준호 씨의 기억은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했던 미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기억이 사라진다 해도 그 사랑이 남긴 파동은 끊임없이 번져나가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며칠 뒤 미자로부터 준호 씨에게 보내는 그림 액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자가 그렸던 그림과 흡사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색감의 그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그림을 남편의 침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그림 속 풍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추억의 조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남편의 말없는 미소에도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자에게 보여주었던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자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이 이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마지막 기억 속의 미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치매라는 현실과 싸우고 있었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곁에서 그의 흔들리는 기억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은 비록 형태가 변할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숙 씨는 이제 그림 속에서 준호 씨의 넓은 마음을 보았고 미자의 성공 속에서 준호 씨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년의 병고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어느 때보다 깊고 견고했습니다. 과거의 의심과 혼란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정숙 씨의 뒷모습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견고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설이 내린 마음에 깃든 봄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